마켓 트렌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GM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GM이 오늘 주식이 변화가 어땠나요? 옆에 작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려 1.47%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요, GM 같은 경우 매일 하이 레코드를 찍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계속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GM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쉐비. GM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쉐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실버라도라는 그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에요. 작은 트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렉트릭 버전으로 나올 것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며칠 전에도 사실 허머에 관한 기사가 나왔죠. 허머. 일렉트릭 허머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픽업 트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픽업 트럭 얘기를. 그래서 가속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하나는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장도 있고 뭐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다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M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좋은 계획을 내고 있어 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GM을 보시면요, 계속 채널링으로 쭉 올라가는 거 여기 보이실 거예요. 뭐 채널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사실 이번 해만 해도요, GM 같은 경우 50% 상승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동안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그동안 별 볼 일이 없었거든요. 헌데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세일즈도 괜찮았고 더군다나 일렉트릭 그 버전에 관한 계획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조립 공장 자체, 그 공정 자체를 신속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장을 짓고 다시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요, 더 빠르게 일렉트릭 비클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셔틀도 있고 밴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일렉트릭 버전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미국의 그 자동차 소비 패턴,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 차를 상당히 좋아해요. 보통 에이시안들은 안 좋아하는데 잔고장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미국 차는 힘이 세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그 특히 젊은 사람들 트럭 같은 거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그 낭만으로 생각해요. 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상당히 일반 사람들도 픽업 트럭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위크엔드 차량이라든지 혹은 그 레저용으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즉 엑스트라 카로서 구입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버전이 나온다면 상당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렉트릭 비클만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이제는 일반 자동차 회사들도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포드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도 좋습니다. 현대도 뭐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자동차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죠. 기아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 기존 자동차 회사 꼭 다시 한번 보시고 EV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면 지금 미리 선점해서 2023년, 2022년, 2024년까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왼편에 나온 그래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한 번도 빠짐없이 쭉 올라가는 거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얘기를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요,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를 아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복스바겐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복스바겐도 좋고
테슬라도 좋고, 그래서 EV 스탁 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은요, 그 유럽에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복스바겐은 뭐 당연히 이 유럽을 지금 사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스바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요, 한 가지 또 유럽에 있는 많은 회사도 얘기했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 얘기도 했습니다. 그 삼성 SDI, 삼성 SDI를 얘기를 골드만삭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EV 쪽에서 상당한 세일즈가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배터리 쪽이죠. 배터리 쪽에 마진이 상당히 괜찮고 롱텀으로 봤을 때 삼성 SDI가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볼만한 회사로, 미국에 있는 회사로 앨리슨 트랜스미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작은 화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앨리슨 트랜스미션이거든요. 오늘 1.04%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회사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드만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금세 나올 거라고 봅니다. ALSN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앨리슨 트랜스미션, 이 회사는 그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일렉트릭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시스템에 관한 오더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마진이 상당히 원래부터 좋았기 때문에 세일즈가 올라가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ALSN 그리고 복스바겐을요 스트롱 바이로 했어요.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스트롱 그로스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복스바겐, ALSN 그리고 삼성 SDI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래프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긴 시야, 멀리서 이렇게 보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채널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약간 이렇게 웨지 스타일로 올라가고 있어요. 웨지 스타일로.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이건 S&P예요. S&P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지워 볼게요. 자, S&P도 우리가 긴 시각에서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이 채널링 돼서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채널링 돼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크게 보자 이거예요. 크게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번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여러분 무엇을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한번 선을 연결해 보죠. 선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선이 이렇게 됐고, 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불안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과 비교해서 어제죠. 제가 어제 혹시 영상 보셨나요? 어제 그 라방 끝나고 다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제가 다시 재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과 아마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 줬는데 얘가 지금 약간 불안해 보여요. 지금 아직 상황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언제 그러면 체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조금 트리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점을 이제 제가 스몰톡에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필터링해서 들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라방이 끝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다시 추려서 재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랠리의 유효 기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1, 뭐 B, B-1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감을 좀 아시라고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그 점이 이제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이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으면요, 그 어제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넥스트 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넥스트 윅에 왜 무슨 일이 있길래 라고 하시죠. 지금요 사실은 이러한 그 주식시장에 헷갈리게 하는 일단은 디렉션이 없어요. 디렉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스피드도 없어요. 하지만 넥스트 윅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발표하면 뭐도 있어요? 바로 가이던스 얘기도 있죠. 미래에 대한 예측, 예상 그런 것들을 이제 컨퍼런스 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닝과 관련해서 지금의 주가의 수준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2020년 시작은 여기입니다. 2020년 시작. 2020년 시작이 여기에요. 그리고 2021년 시작은 여기입니다. 2021년 시작이 여기에요. 보시면은, 그리고 2019년 시작은 이쯤입니다. 이쯤. 그럼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주가는요 검정색 선으로 나스닥으로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봤을 때 EPS, EPS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평균 값을 가지고 차트와 비교를 해준 겁니다. 보시죠. 그러면 여기 이 선 보이시죠? 이 선. 이 선은 2019년 EPS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요 EPS 선상에서 주가가 놀았어요. 주가가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나요? 2019년 10월 달에 훅 올라갑니다. 주가가.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파란색 선, 아주 진한 파란색 선이죠. 요 진한 파란색 선이 뭐냐? 이게 바로 2020년 EPS예요. 2020년 EPS. 2020년 EPS인데 보면 2020년 EPS는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시작했던 부면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를 보시면 엄청나게 튀어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가는 작년이죠. 작년의 주가는 EPS와 상관없이 엄청난 상승을 보인 겁니다. 따로 놓은 거예요. 따로. 여기서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자, 그리고 2021년이 요 하늘 색깔 선입니다. 2021년 예상치입니다. 2021년 EPS 예상치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는 현재 어떻죠?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금 색깔 보이시죠? 금 색깔이 바로 2022년, 요 골드 색깔이 2022년이에요. 거의 지금 주가는요 2022년 거를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2020년도 그랬지만 2021년 주가도 내년도 거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좋다 이겁니다. 끌어다 쓰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2019년만 하더라도 2020년 거를 끌어다 썼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2019년 10월에 어닝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거를 써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거를 써서 먹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닝만 뒷받침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닝만 어느 정도만 뒷받침해주면 내년도 거를 갖다 써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넥스트 윅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1분기 EPS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잘 나올지, 만약에 잘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2021년 EPS보다 못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충격이 좀 심할 겁니다. 네, 충격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장의 방향은 다음 주부터 모든 게 정해진다. 예, 다음 주가 살 떨리는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